친구들의 비웃는 소리. 저 바보 유마가 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이 아이는 언어 발달 장애가 심각합니다. 청력 검사에서도 문제가 있더군요. 경계선 지능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학급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어머니가 교실 밖에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교토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반짝이는 오후 수업 시간입니다.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답하는 목소리로 가득하지만 구석에 앉아있는 한 소녀는 그 소리들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10살 아라이 유마는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알리는 선생님의 입모양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라이 군, 이 문제 답은 뭐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유마는 일어섰다가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앉습니다. 교실에는 웃음이 터집니다. 저기 봐. 바보 유마가 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자 더 큰 웃음소리가 퍼집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라이 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인내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마는 여전히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실 밖, 복도에서 시노다 선생님과 유마의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라이 군은 언어 발달 장애가 심각합니다. 청력 검사에서도 문제가 있더군요. 경계선 지능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학급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마의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참습니다. 우리 아이는 말이 느릴 뿐이에요. 집에서는 수수께끼를 풀고 복잡한 퍼즐도 맞추고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합니다. 유감이지만 아라이 군은 평생 비장애인과 경쟁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결정이 아이를 위한 최선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유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유마는 어머니의 눈물을 봅니다. 말은 잘 못해도 숫자는 잘 셀 수 있고 도형은 아무리 복잡해도 금방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재능을 보여줄 기회는 없었죠. 그날 밤 유마의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조선족 출신인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마, 우리 한국에 가볼까? 아빠가 태어난 곳이야. 그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유마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눈을 뜹니다.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은 두렵지만 더 이상 바보 유마로 불리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아라이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유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다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서울의 봄은 교토와 달랐습니다. 도시의 빠른 리듬, 낯선 언어, 그리고 유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 아라이 가족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한글을 가르쳤고 유마는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소리가 온전히 들리지 않는 유마에게 한글은 신기한 기호 같았습니다. 유마야, 한글은 특별해.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설명에 유마의 눈이 반짝였죠. 퍼즐을 좋아하는 유마에게 한글은 새로운 형태의 퍼즐이었습니다. 전학 첫날, 유마는 과학중학교 입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놀림, 소외, 그리고 바보라는 이름표.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유마는 자신이 다시 한번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이 유마 학생이죠? 저는 박민수 선생님입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교사가 유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마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유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말보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유마를 바라봤습니다.
유마는 눈을 내리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박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수학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유마는 조용히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와 기호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아닌 패턴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유마에게 수학은 편안한 언어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답안을 확인해 볼까요?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마는 자신의 답이 틀렸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라이 학생, 답을 말해볼까요? 유마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아라이 학생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군요. 아주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유마의 답은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유마의 풀이를 칠판에 적어 설명했습니다. 아라이 학생은 행렬의 패턴을 이용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인데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다름이 흠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유마의 학교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석 달째, 유마의 방에는 한글 책과 수학 문제집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을 햇살 아래 유마는 한글 자모를 수학 기호처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역은 직각 삼각형, 이응은 원, 미음은 정사각형. 유마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유마야, 한글이 어때? 어렵지 않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유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은 퍼즐 같아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 구조가 수학 공식처럼 명확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유마가 한국에 온 후 가장 길게 한 말이었습니다. 유마의 말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유마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유마는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각적 패턴을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라이 학생, 이번 주 코딩 수업에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박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유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마는 처음으로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유마에게 또 다른 형태의 퍼즐이었습니다. 구문과 명령어, 로직의 흐름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패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소리 대신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유마에게 코딩은 자연스러운 언어였습니다. 코딩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유마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유마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하여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코딩 선생님이 유마의 프로그램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라이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군요. 유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청각장애가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는 자신이 오히려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마야, 이번 전국 과학영재 대회에 너의 프로젝트를 출품해보는 게 어떨까? 박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유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다름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그날 밤 유마는 일기장에 처음으로 한글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지만 소리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유마의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외국인 학생이 만든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소식이 퍼졌고 많은 교사들이 유마의 작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바보 유마가 아닌 창의적인 유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과학영재 대회 당일 유마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큰 전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영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마는 자신의 부스 앞에 서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유마의 프로젝트 소리의 시각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경험이라는 제목이 크게 써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아라이 학생. 당신의 프로젝트는 정말 특별합니다. 동행한 박 선생님이 유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유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이었지만 코드와 수식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감을 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유마의 부스에 도착했습니다. 유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패턴입니다. 패턴은 볼 수 있습니다. 유마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시연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재생되자 화면에는 아름다운 형태의 시각적 패턴이 춤추듯 나타났습니다. 저음은 짙은 색조의 파도처럼, 고음은 밝은 빛의 불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리듬은 규칙적인 기하학적 패턴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리의 본질을 담아낸 새로운 언어입니다. 유마는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개발했나요? 유마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풀이의 변환, 웨이블릿 분석, 패턴 인식 알고리즘. 마이너스 유마는 자신이 독학한 고급 수학 개념을 사용해 자신의 알고리즘을 설명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입니다. 한 심사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외국인 남성이 유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의 데이비드 김 교수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마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교수는 유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소리를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 소리의 본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유마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와 연락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MIT에서는 당신 같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을 환영합니다. 시상식 시간, 유마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청소년 과학자 부문 최우수상, 아라이 유마. 유마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상장을 받으며 유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다름이 결함이 아닌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시상식 후 많은 언론이 유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일본 소년, 한국에서 과학영재로 재탄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졌습니다. 유마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유마가 바보라고 낙인 찍었던 일본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유마의 책상 위에는 여러 대학에서 온 입학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마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청각장애는 여전했지만 유마는 그것을 자신만의 특별한 관점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소리를 보는 눈, 패턴을 읽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는 방식. 이것들이 유마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MIT 입학 에세이를 어떻게 쓸 거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유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듣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소리의 부재가 어떻게 저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유마는 밤을 새워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여정, 좌절과 발견, 그리고 한국에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마는 자신의 청각장애가 어떻게 시각적 패턴 인식 능력을 강화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지능으로 발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 유마의 에세이는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청각장애 극복 이야기가 아니라 다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철학적 성찰이었습니다. 봄이 올 무렵 유마는 MIT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유마는 전체 입학생 중 최고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허가서와 함께 온 편지에는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필요한지 몰랐던 목소리입니다. 유마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하는 자신이 목소리로 인정받는 아이러니. 그러나 그것은 유마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의 소리가 아닌 생각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유마는 MIT 캠퍼스 중앙에 서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비주류 학생들을 위한 공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결함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유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MIT에서의 첫 학기, 유마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마는 자신의 첫 연구 주제로 뉴로다이버시티를 위한 적응형 학습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각장애,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 결핍 등 다양한 신경학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RI 군의 접근 방식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IT의 교수진은 유마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마의 이야기는 MIT 캠퍼스 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국제 학생이 최고의 성적으로 입학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MIT 입학 2년차, 유마는 학교 내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청각장애인의 데이터 접근 권리는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유마는 처음으로 대규모 공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나요? 유마의 지도교수인 데이비드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유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기술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활동가들이 유마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유마의 첫 문장은 강연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제 뇌는 소리 대신 패턴을 읽습니다. 언어 대신 수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능일까요? 유마는 자신의 연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기술이었습니다. 소리로 전달되는 정보를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 유마의 기술은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경험하고 언어를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정상이라는 좁은 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닙니다. 다름은 혁신의 원천입니다. 유마의 목소리는 강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일본에서 바보로 낙인 찍혔던 시절, 한국으로 이주한 후 발견한 자신만의 재능, 그리고 MIT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지만 유마는 그것을 개인적 성공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프레임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다른 환경, 다른 교육 시스템, 다른 관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름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는 제 뇌의 패턴 인식 능력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제 약점이 아닌 강점에 주목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유마에게 질문과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은 온라인으로 중계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마의 이야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유마는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시노다 하루키, 유마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였습니다. 아라이 유마 군에게 당신의 강연을 보았습니다. 아마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토 초등학교에서 당신의 담임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특수학급에 배정하도록 추천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강연을 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다름을 결함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시노다 하루키 드림. 유마는 그 이메일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화해와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마는 그 이메일에 답장을 썼습니다. 시노다 선생님께 이메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합니다. 선생님은 당시 알고 있던 최선의 방법으로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비난이 아닌 이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라이 유마 드림. 그 후 유마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었고 교육 시스템과 장애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유마는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닌 변화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23살의 유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인공지능 윤리와 포용성 학회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기술 전문가, 교육자, 정책, 이반자들이 참석하는 이 권위 있는 학회에서 유마는 자신의 연구와 철학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회장에 들어서자 유마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살 때 바보라고 불렸던 교실, 10대의 한국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무대에 선 현재. 유마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기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다양성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마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마는 자신이 개발한 AI 기반 다중감각 학습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인지 방식과 학습 스타일에 맞춰 정보를 다양한 감각적 형태로 변환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각적 학습자, 청각적 학습자, 촉각적 학습자. 마이너스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안합니다. 장애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장애가 아니라 기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유마의 이 말은 청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마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바보였을 때 문제는 제 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일한 기준으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유마의 시스템은 학교, 직장,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조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 기술이었습니다. 진정한 접근성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인지 방식, 다양한 감각 경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마의 말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실리콘밸리 기업의 CEO가 유마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라이 박사, 당신의 시스템은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에 통합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유네스코의 대표도 유마에게 관심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이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유마의 AI 기반 다중감각 학습 시스템은 학회에 가장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유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유마는 자신의 기술이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과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히 다양한 인지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유마는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여정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유마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을 결함이 아닌 가능성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지 10년 후 30살의 유마는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특별 강연자로서였습니다. 유마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처음 재능을 인정받았던 서울의 과학중학교였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유마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다름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강당에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마가 단상에 올라서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마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이자 교육 혁신가였습니다. 그의 기술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학습과 소통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마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이 학교에 일본에서 온 청각장애를 가진 한 소년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르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유마는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어려웠던 시절, 한국에서 찾은 희망, MIT에서의 성취,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친 영향. 그것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연 중간에 유마는 객석의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박민수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저의 다른 사고방식이 결함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신 분입니다. 박민수 선생님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유마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태어난 사람은 다르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바로 인류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유마는 자신이 개발한 최신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 플랫폼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자폐 스펙트럼, 난독증, 마이너스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 모든 다양한 마음과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유마의 말에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유마는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집중력 장애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다른 운영 체제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만의 학습 방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강연이 모두 끝난 후 유마의 부모님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유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마는 학교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마는 그들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니다. 다름은 혁신의 원천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하다. 유마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다음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보 유마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시스템은 전 세계에 통한답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